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2월 17일까지. 네. 양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너무 추운데. 추위에 떨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집에는 따뜻하죠 그래도. 집에요? 네. 네, 춥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뭐 네. 뉴스를 보니까 올해 제일 추웠다. 올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아가지고 네네. 올해 제일 추웠다라고 좀 말하긴 그런데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다. 지금 녹음하는 날이 1월 25일입니다.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영하 14도, 15도 이렇게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되고 그죠. 있어요. 요즘 이 춥긴 하지만 네, 이렇게 추울 때 우리 그 기초연금 수고하시는 분들 네, 에 관련돼서 복지 현장에 있는 분이라든가 네. 이 내용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청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약간 소개됐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번이죠. 지난번 방송 때 신철민 그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 국민청원 관련돼 있는 이슈를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청와대 청원이었고요. 주제는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줬다 뺏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국민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원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방송이 아마 나갔고 그 이후에 이제 청원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제 22일 남은 그러니까 8일 됐죠. 8일자 오늘이고요. 그래서 그게 2월까지 그러니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게 20만 명이 도달을 하면은 정부에서 관련 부처나 그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기대보다는 그냥 저조한 성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청와대 그 청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관련해서 저희 주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줬다 뺏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5,500명 정도가 그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네. 뭐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추위에 네, 추위를 뚫고 네, 오셨습니다. 네, 귀한 분 모셨습니다. 아무튼 전국 네. 노점상 총연합 북서부 지역 사무 차장님 김은성 사무처장. 김성은인데요. 김성은. 김성은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네. 중요한 거 틀렸어.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잘못 정보를 잘못 전달받았어요. PD님이 그 단체 이름도 잘못 알려주시고, 네 오늘 게스트분의 성함도 잘못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김은성님으로. 그지요? 네네네.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 지금 앉아서 좀 민망하게 웃고 계시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상호 사무국장님이 네. 잘못. 당하시네. 네, 아까는 깜짝 되게 놀랐어요. 되게 친하다면서. 네. 그럼 이름도 틀리고 뭐가 아니요. 친한 거야? 어떻게 안 놀릴 수가 있어요. 방송 나와달라 자발적으로 먼저 나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와달라 한 데서 이름도 몰라. 단체 명도 틀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 이름이 뭔지 알고 계시는지 물어볼 걸 그랬어요. 웬일이야. 그거는 이제 다음 주 퀴즈로 낼까요? 좋네요. 네, 그럼 이상호 국장님 틀리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운 때 저희가 녹음하는 곳이 이게 도봉구입니다. 네네. 도봉구인데 최근에 이제 특히 경기도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노점하신 분들이 이제 창동에서 문화제를 계속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창동역 2번 출구 노점상 분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도봉구청이랑 창동역 2번 출구 개선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고 2번 출구 앞에 뭐 보도공사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노점상들 55개의 마찰을 구청에서 원하는 규격 사이즈로 맞추고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개선 사업에 노점상들도 같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원래 예정되어
예정됐던 날짜보다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네. 노점상들이 지금 다시 들어가서 장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 관련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도로 개선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늦어지기도 한 거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개선 사업을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생계가 지금 그렇죠.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겠네요. 장사를 못한 지 3개월 정도 돼가지고. 네. 아니 아. 3개월이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왜 그러지? 뭐 선거 끝나고 하려나? 좀 있으면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쵸 6월이면 지방선거. 아 나는 선거랑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이건가? 뭐 반대 대책위가 꾸려졌고 그들이 반대? 예, 반대 대책위가 꾸려져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러면 그 사람들 뭐 설득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고 계속 노점상들한테만 양보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3개월이 지난 거죠. 그럼 금전적인 보상은 그러니까 뭐 최저 생계비 정도라도 뭐 해주고 있는지.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네. 장사를 못해서 힘들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쨌든 구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언제든 네. 되는 거니까 뭐 믿고 기다려라 이런 거고 네. 생계가 어떠냐 이런 것도 묻지 않아요 사실은.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그러니까 본인의 점포를 이렇게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신가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날 번 돈으로 그 다음 날에 살고 그리고 그날 번 돈으로 그 다음 날 장사 준비를 하고 약간 이런 사이클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 40일 정도 네. 늦어도 40일 정도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얘기가 됐던 거니까 네. 40일 정도를 이제 뭐 아끼고 비축하고 이렇게 해서 40일은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수입이 0원이니까 줄일 수 있는 거 다 줄이고 그래서 회원분들이 저희가 6시에 촛불을 하거든요 매일. 네. 그러면 대부분 다 교통비도 아끼시려고 걸어오세요. 대부분 다 도봉에 사시긴 하시는데 네. 그래도 이제 마을버스를 타야 된다던가 뭐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대부분 다 걸어오시고 대부분 뭐 가장 많이 줄이는 건 식비 그리고 아직 아이들이 어린 회원들은 학원이나 이런 거 한 개씩 보내던 것도 마저 끊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거 같이 그 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구청이나 구청장님하고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하다가 이렇게 붕 떠버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처음부터 입장 그거였어요. 그러면 반대 대책위와 구청과 우리와 만나서 얘기를 해서 협의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반대 대책에서 우리를 안 만나겠다고 했고 왜요? 뭐 저희가 불법 노점상이라서 불법 네. 벌리는 사람들이랑은 얘기할 수 없다. 불닭은 팔아도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주민인데. 네, 같은 주민인데 어쨌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계속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55개 노점상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통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이렇게 장사를 해오신 분들이신지. 기간은 다 다르신데요. 네. 뭐 10년 넘으신 분도 있고 25년, 뭐 30년 되신 분들도 있고.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오랜 기간 하다가 말 맞다는 하루 벌어서 하루 저거 하는데 아무리 뭐 둘이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반대가 있다고 해서 계속 딜레이 된다는 것이 좀 일단 납득이 안 되고 당장 생계를 그럼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닐 것 네.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는 너무 막연히 막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반대하신 분은 반대는 하는데 만나진 않겠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만나는 거 다 반대하시는구만. 만나는 아니요. 것도 반대하고 설치하는 것도 다 반대하는구만. 저는 약간 이런 의혹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의혹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맞는 뭐 사실은 아닐 수 있겠죠. 저희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네. 혹시나 이제 반대 대책위가 거기에 이제 상권과 관련돼 있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과 네. 지금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대 대책위의 눈치도 보고 여기 노동상분들의 눈치도 보고 그리고 아까 뭐 합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그 협약이라고 네,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협약이라는 거는 합의와는 정말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구청 자체에서 지방정부죠. 어쨌든 지방정부의 그러니까 관할 관청에서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게 참
열받죠. 네.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일이죠. 정말 그렇죠. 상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1, 2개월 논의된 사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 여름부터 시작된 2016년이요? 네, 네. 그러니까 도봉구청이 뭐 이동진 구청장이 개선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2016년 여름에 노점상들도 들어가고 주민 대표들도 들어오고 구의원도 들어오고 서울시도 들어오고 메트로 뭐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들이 다 들어와서 정책자문단 회의를 꾸렸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별의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네. 결국에는 창동역이 발전되지 않는 건 노점상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노점상도 앉혀놓고. 네. 그래서 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그래서 그 논의를 그 회의를 몇 번 하다가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상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영숙 의원이 위원장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의원들이 뭐 저희랑 같이 뭐 노량진 컵밥거리도 가보고 저희 회원들 데리고 네. 그리고 연세로 그 신촌에 있는 연세로도 데려가고 막 이렇게 활동을 했고 그 활동 결과 보고서에 보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구의회에서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다 통과가 된 거예요.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상생위원회에서는 구청이랑 노점상 그 구청에서 추천한 주민 대표들, 뭐 동대표들, 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시민 주민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상생위원회를 몇 차례 진행했고 개선 사업을 거기서 논의해서 진행을 해오던 거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반대 대책위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서명을 받고 이러다가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공사를 해야 하니 마찰을 자진으로 철거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마찰을 자진으로 철거를 했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반대 대책위에서 나와서 들어 누웠어요. 진짜로. 그래요? 네, 들어 누워서 공사를 못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렇게 두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네. 구청을 만나는데 별로 의지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천막농성장을 차린 거죠. 그리고 계속 답보 상태로. 농성을 언제 시작하신 거죠? 저희가 12월 굉장히 초에. 추운 시기에 네네네. 시작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노점을 하던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40일 정도가 뒤가 되면,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인정받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노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가 있어서 40일을 견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지금 뭐 구청을 믿어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지금 협의도 잘 안 되고 있고 그 언제 그 시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기다려라. 라고 네네. 한다라는 것 자체는 또 계속 그냥 돈 벌지 말고 그대로 그냥 살아라라는 네. 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우리 노점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을 반대 대책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귀족 노점이다. 뭐 벤츠를 끌고 다닌다더라. 뭐 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뭐 네. 약간 이런 네. 식의 뭐 건물이 몇 개라더라. 막 이렇게. 근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점상들이 처음에는 뭐 40일 정도는 사실은 기다렸던 게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지금 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원래도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번만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버는 게 아예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박탈감도 엄청 심하고 네네. 마음고생도 엄청 심하고 그런데 이제 다들 그렇게 어려우니까 회원들이 내가 일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서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반대 대책위가 이제 집회를 하거든요 매일. 그것도 네. 뭐 오늘은 안 했는데 그러면 노점상들을 혐오하는 발언들을 그 눈앞에다 대고 쏟아내요. 그럼 이거를 40일 넘게 거의 3달 가까이를 노점상들이 그대로 다 듣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그 정신적 피해와 마음의 피폐해짐이 경제적 피폐함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묻지마 반대라고 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상대편을 그 상처를 주기 위해서 거침없이 그냥 네. 아까도 뭐
벤츠가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쟤네들은 다 저거야. 알고 보면 저거라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좀 듣다 보니까 저도 이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대거나 이런 게 또 아니고 그러니까 혐오 발언과 이걸 쏟아내면서 이렇게 악의성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하고 있는 게 참 그래요. 이렇게 어쨌든 같은 주민이고 거기에서 30년, 25년, 뭐 아까 10년 이렇게 또 장사를 해오셨다고 하고 대부분 노점상, 영세한 노점상 이렇게 다 대부분 그쵸. 농사하지만 그러니까 보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제 부부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다 동원돼서 이제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 집안에 다 투사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원분들의 가족 중에서 네. 그 반대대책위에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노점상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네.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눠주고 싶어서 사람들이랑. 그러면 모든 이렇게 막 아들 딸들 얘기할 때 많이 우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10년 넘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거리로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나왔고 아이들 때문에 나왔는데 아이들이랑 있어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는 내가 한 번도 만져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우리 아이는 일찍 철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딸내미도 그걸 보고 나서 우리 엄마의 삶이 이렇지 않은데 누구한테 조롱받고 누가 이렇게 우리 엄마를 혐오하고 있고 이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 어린아이 여자친구가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거 보면 또 회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진짜 그게 수위가 너무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이제 거기 있으면서 앰프도 엄청 좋으신 거 쓰세요. 그래서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웬일이야. 네, 듣고 있으면 진짜 안 미치는 게 다행이다. 우리 회원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 그 앰프는 어디서 구해오셨나? 대여해도 비쌀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계속 이쪽 그 상황이 당연히 설치가 안 돼가 딜레이 때문에 되니까 이곳에 못 들어가는 건 이해하는데 그분들은 왜 계속 단순히 그냥 좋은 앰플만 써가지고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대를 한다는 게 쉬운 거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설들은 있는데 아까 좀 맞춰 네. 양선이 말하는 여러 설. 여러 설들도 있는데 저희도 뭐 확인된 건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노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 자기가 그러면 뭐 이제 공모식으로 했을 때 들어갈 거다. 그래서 무슨 얘기도 들었냐면 뭐 마차를 맞췄다더라 이런 얘기도 벌써? 창동에 돌고 막 이랬어요. 근데 뭐 저희는 믿지는 않는데 네네. 저희 회원들한테도 막 그래요. 이게 뭐냐면 주로 얘기하는 내용은 너희는 불법이잖아. 나가 네. 이제 20년 30년 해먹었으면 됐지. 세금도 안 내는 주제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우리 보행권을 침해받았다 이런 거가 있고 너네 그런 게 주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기업형 노점상이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는데 기업형 노점, 그러니까 노점상이 보는 기업형 노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1인 1매대라고 해서 한 명이 한 마차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형이라고 하면 한 명이 여러 마차를 갖고서 세 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 전노련이든 어떤 노점상 단체에서는 그 사람은 회원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그런 게 1인 1매대가 원칙 1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형 노점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전노론이 아닌 분이 확실하네요. 일단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반대되죠. 전노론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저희 아니 뭐 기업형 노점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분이니까 전노론은 확실히 아니다. 아니죠. 아니 전노론은 그렇게 하니까. 아니 아까도 뭐 지역 발전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사실 강남역 떡볶이집 엄청 맛있고 엄청 유명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명동의 롯데백화점 앞에도 사실 입구 외국인들도 거기서 굉장히 즐겨서 먹고 네네네.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가 그렇게 뭐 발전이 안 된 동네는 아닌데 저희 동네도 있어요 다 있고 얼마나 맛있는 야식과 간식을 공급받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노점이 그런 얘기를 근데 이게 진짜 좀 그런 건 회원분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랑 언니 네. 동생하고 나랑 형님 동생 했던 사람들이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노점할 때 우리 마차에서 내가 파는 물건 사갔던 사람이 네. 저기 저렇게 있고 서로 안부를 묻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안면물수하고 자기를 네. 욕하는 걸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복장 터진다는 얘기 많이 그쵸. 하세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네네.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상처가 있고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강목으로 얼굴을 맞으셨어요. 어머, 그래요? 예. 상대편이 집회하다가 네.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왜 이런 걸 하냐라고 우리 회원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그런 걸 촬영하다가 강목으로 얼굴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강목으로 때린 할아버지가 예전에 나랑 같은 곳에 살았던 같은 이제 살았던 할아버지고 얼굴 아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머. 근데 그분이 근데 맞으면서도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 고소 중인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 할아버지 눈빛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눈을 감으면 그게 생각난대요. 그 할아버지 눈빛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주민이고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던 교류를 네, 하던 네.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 배경에 사실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강서구의 특수학교 네. 그 문제도 사실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강정마을이 그쵸.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과 갈라지고 네. 서로 말도 안 섞고 따로 다니고 이렇게 되어 버린 황폐해져 네. 갔잖아요. 지역이 아예 황폐해져 버린 그쵸. 그런 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도봉구가 좋은 줄 알았더니 별로네요. 아주 별로야. 그래요. 제가 도봉구로 좀 이사를 올까, 그러니까 잠깐 작년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몹쓸 동네네. 도봉구청장님이 일단 네. 몹쓸 구청장님으로 되는. 그래도 현재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도 계속 그렇다는 거죠? 네. 현재도. 변화가 여지나든가 뭐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하긴 뭐 대화를 해야 뭘 대화까지 한다는 것도 좀 아니, 그런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게 구청에서도 깔끔하게 뭔가를 오픈해 놓지 않고 네. 그 반대 대책위에서도 그렇게 그쵸? 뭔가 이렇게 미심쩍은 의혹들만 사실 있는 거지 뭔가 드러난 사실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노동상 분들이 사실은 여기 뭐 연합을 꾸려갖고 뭐 회원으로 일을 하시고 뭐 활동을 하시겠지만 사실 힘없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노조나 이런 데처럼 한 사업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동질성 있는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노점상 하나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힘이 이렇게 막 어떻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저희가 자주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투쟁 없이 쟁취 없다 이런 구호도 저희 잘 외치거든요. 네. 회원분들이.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이게 뭐 노동조합도 그렇겠지만 이 노점상 조직은 탄압을 받으면 주변의 노점상들이 네. 뭉쳐서 만드는 조직이 지금 네. 전노련이 있고 민주노련이 네. 있고 뭐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탄압받으니까 서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게 뺏기면 옆에 것도 뺏기니까 내 네. 것도 안 뺏기고 옆에 것도 안 뺏기려고. 근데 이게 뺏긴다는 건 뭐냐면 용역들이 와가지고 노점 단속을 할 때 보시면 뭐 영상이나 유튜브에도 다 있거든요. 되게 사람과 노점 적치물이라고 하죠. 노점 마차를 네.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네. 근데 이거는 내 생존을 위한 네. 필수적인 마차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용역은 가져가려고 하고 우리 회원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과사를 넘는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전선이 자유롭게 전투가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질감과 동지애 같은 게 생기는 거죠. 회원들이. 그렇게 지키던 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고용한 민간 폭력에 대한 네. 그런 네. 저항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도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이어가지고 그쵸. 주민들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도봉구청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계속 현장에서 부딪혀요. 주민 그 반대 대책이랑 이런 게 진짜 참을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저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장사를 못 하긴 했지만 어쨌든 창동역 2번 출구로 우리 55명의 노점상들은 돌아오고 싶고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여전히 네. 우리 싸우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창동역 2번 출구 1번 출구가 토스트로 되게 아침에 사람들이 네네.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토스트를 무료 나눔을 했어요. 저희 유인물이랑 같이. 근데 저희가 6시 반부터 했는데 그거 아세요? 저희가 이렇게 딱 마차 끌고 나왔는데 판 게 아니에요. 네. 마차 끌고 나왔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사이렌이 울려요. 어머. 이렇게 울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 하부에 집회 신고를 내가지고 네. 저희가 1순위예요. 그 사람들 네네. 2순위고 그럼 저희가 그걸 집회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막무가내예요. 저희 앞을 다 막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거 뺏어다가 바닥에 패대기 치고 밟고 짓밟고 그거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던지고 토스트가 무슨 죄냐고. 그거 고소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고소했어요. 네. 집회 집시법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도 경찰들은 폴리스 라인 치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막 저 사람이 나 때렸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와, 너 뭐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제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의 그런 제지는 무조건 노점상들인 거예요. 네. 정권이 바뀌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네. 아, 노점상들은 네. 똑같아요. 참 난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생계 관련된 문제를 그런 협약에 의해서 물렸는데 물리고 다 이제 못했는데 다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생계가 있는데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저희 회원들이 진짜 착하세요. 착하시네 진짜 착해요. 너무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나와서 장사를 그냥 깔 수도 있잖아요. 네. 어차피 노점은 거리에 장사를 까는 건데 저희 회원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사실 노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더 그렇지만, 그러니까 노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직, 그러니까 뭐 계속 그래 왔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 인식이나 어떤 사실 빈곤과 사실 가까운 그렇죠. 삶을 살고 네.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의리의리한 참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노점을 하시는 동안에도 그런 시선이나 어떤 그러니까 핍박 같은 것들도 네. 굉장히 많이 받아오셨을 거라면 삶이 그냥 진짜 이렇게 싸움이고 투쟁인 그쵸. 네. 거잖아요. 그리고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뭐 10년 단골, 20년 단골 내 옆집에서 살던 분 이렇게 남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한테 받았을 때는 그런 이렇게 상처들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네, 엄청. 네.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이렇게 초반에는 마스크 쓰고 얼굴을 네. 거의 다 가리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 대책위가 해코지할까봐. 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회원들은 6시에 촛불 문화제로 오지만 그래도 일상을 살아가려면 네, 거리도 걸어야 되고 동네를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노점상이고 반대 대책위가 나를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할까 봐 다 가리고 다니셨어요. 초반에는 진짜로.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들 개인이잖아요. 네. 마을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네.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할 나에게 안정감을 줘야 할 그 마을이라는 공간이 나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 거죠. 공포. 네. 마을이 네, 공포였다. 네. 그래서 거의 밖을 안 다니시고 네. 다니실 때도 2-3명씩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얼굴 까고 이렇게 다니고 계시긴 한데 진짜 초반에는 그런 게 되게 심했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딪힘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서 막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나이층이 되게 다양한데 60세 이상이 진짜 많으세요. 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잡고 막 이렇게 우리 회원분이 울면서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뿌리치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회원들의 일상이 진짜 다 깨진 거예요. 네네네. 그랬는데 반대대책의 일상은 깨진 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평온했던 일상 중에 사이렌 울리면 나와서 LED 촛불 드는 게 다거든요. 이런 것도. 그분들 자발적인 건가 돈을 받으시는 건가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뭐 움직이시고 아니 아파트 값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 참 그러네요. 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게 뭐 지난번에 다뤘던 특수학교에서도 뭐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더 공동체 의식이나 뭐 그러니까 삶이 다른 사람과 삶이 어쨌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나라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 자체를 다 싫어하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범위를 위로 생각을 하는 건지, 좀 이런 언제든지 사실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의료적인 건강의 문제든, 뭐 사업의 실패이든 실직이든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삶을 그러니까 주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처한 현실도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가 또. 그러니까 노점상에게 더 씌워지는 편견과 이런 것들이 되게 이중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네. 젊은 여자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가난을 딛고 성공하는 발판으로 많이 이용되는 건 노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액세서리를 자기가 막 만들어서 판다던가 아침에 김밥을 판다던가.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는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서는 시작에 무조건 노점이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네, 네. 건데. 그리고 이런 건데 또 하나는 그러니까 노점상은 무조건 가난해야 돼. 너네는 가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대대책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쿠리에 야채 파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네. 지하철에 많이 보. 네. 그렇게 하면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시 보면 그렇게 우리 회원들 그렇게 팔 수 있어요. 그럼 자재값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우리 회원들 그렇게 장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들어가는 주민들이 보는 눈이 있고 우리가 지금 7, 80년대를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가 더 통행에 불편하고 더 지저분하다고 네. 회원들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정치인들이 서민적인 이미지 네, 그쵸. 할 때 오뎅 먹는 거. 네, 나오죠. 오뎅 꼭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인사동 가서 풀빵 먹었잖아요. 근데 그분 철거됐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단속당하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당하는. 내가 먹으러 가는 꼬치는 꽂는 곳은 다 철거하는 건가? 내가 여기야 바로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 사업을 들어가면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요. 네. 재산 기준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불법이니까 너네는 재산 조사 받아야 되지 이런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네, 건데 네. 그걸 보지 않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반대 대책에는 뭐라고 하냐면 재산 6천, 재산 8천 이하인 사람만 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노점을. 재산 6천, 8천이면 전세 살지 말는 사람. 그 단칸방 맞아요. 지하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만 4인 뭐 가족이 뭐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그 마찰을 유지할 수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관념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노점상 무조건 가난해야 돼. 저희가 지금 뭐 3억이거든요. 재산 네. 기준이. 네. 야 3억이나 있는데 노점상을 한단 말이야? 근데 3억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3억도 3억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이제 집을 이렇게 이사 오려고 이제 알아보는데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엄마한테 얹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로도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도봉구가 그래도 이렇게 서울 그쪽에 네. 있으니까 저렴하다라고 해가지고 알아보는데 오긴 뭘 와요. 사실 도봉구가 못 와요. 동대가 안 좋아서 했지만 못 온 거예요. 이건 못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네, 아니라.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네, 동거인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얹혀 사는 걸로 그냥 제 앞날을 결정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자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라니. 그러니까요. 다 대출 받은 건데 예. 대출 받아서 뭐 전세든 뭐든 뭐 아니 저는 또 이건 그래도 절대 안 3억 뭐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노점상 30년 하셨어요. 근데 그렇죠. 하셨으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그분들이 노점상 하시면서 1,000원, 2,000원 벌어서 이익이 얼마나 남는다고 얼마나 아껴서 쓰셔가지고 하셨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 성향이 거기 경제력에 맞춰서 이제 돈을 모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작을 사실 시작과 그분들이 이어온 삶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누가 겨울에 춥고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더운 그 노점에서 365일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다른 거를 하실 수 있겠냐. 20년, 30년 해오신 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나가면 전 사실 사회복지밖에는 할 수 있는 게 네. 없거든요. 네.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가 우리 회원들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이 다 사업 실패예요. 사업 실패 아니면 뭐 가게를 하다가 망해서 그러니까 기본 갖고 있는 빚이 네. 그쵸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가늠할 수 없지만 이게 몇십억 이렇게 네, 네, 네. 빚을 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파는 품목 아까 얘기하셨는데 보면 토스트를요 1,000원, 2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십몇 년 전에 지금 1,5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20년을 넘게 팔아가지고 네. 이제 그때 진 빚을 거의 갚았다는 거예요. 아. 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은 어떻게 하는데 원래 갖고 있던 빚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20년, 30년 했다고 해도 이제 출발선에 서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보질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집은 맨날 사람들 줄 서 있어. 돈을 얼마나 쓸어 담겠냐. 이런 게 대부분 뭐 닭강정 3,000원, 6,000원 뭐 이렇게 파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리고 토스트 1,500원 뭐 이런 거. 대부분 먹거리가 5,000원 안 넘죠. 그분들은 근데 곧 거기 있는 노동이잖아요. 전부 다 네네. 그분들의 노동이잖아요. 네. 한시도 쉬지를 못하실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몇 퍼센트 남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만 원을 팔았어요. 근데 네. 요즘 공산품은 하루에 10만 원 팔기 힘들거든요. 네. 5만 원도 못 팔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5만 원이나 벌었어. 이런 거예요. 넌 월세도 안 내잖아요. 뭐 약간 이렇게 임대료 안 내잖아요. 이런데 그 5만 원 안에는 내가 오늘 해갖고 온 물건의 가격이 안 뺀 게 5만 원, 매출이 5만 원이에요. 네네네. 근데 빼고 이러면 가장 많이 남는 게 뭐 40% 남아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되게 함부로 말하는 게 진짜 많아요. 뭐 잠깐 언급됐지만 그래도 뭐 일부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거에 보면 그래도 저쪽은 진짜 아까 말했던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세금 뭐 부가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드를 저희가 근데 일반 가게에서도 1,000원 밑으로 아니면 뭐 5,000원 이상 아니면 카드 안 받는 데 진짜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근데 저희가 법으로요 노점상이 시행령들 쭉 보면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 시행령 보면 그 세금을 내려면 영수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영수증 발급 안 해도 되는 사업군이에요. 노점이. 네. 그러니까 저희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노점상에서 네. 카드를 안 받고 이런 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 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데 요즘에 카드하는 노점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노점들도 카드하고 싶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세금 안 내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주민세나 이런 건 다 내고 어쨌든 다 민증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안 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월세 얘기를 하세요. 임대료. 네. 우리 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임대료를 냈으면 사무차장아 나는 가게로 갔어. 가게 얻을 돈이 없다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내가 통장을 다 까야 되나? 막 이런 거.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회원들이 단속을 맡잖아요. 네. 마차를 갖고 가잖아요. 네네. 사유재산이잖아요. 즉 그거 다시 되찾으려면 벌금을 내야 돼요. 아, 그 벌금 제도가 있습니까? 네. 사실 벌금도 세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역마다 다른데 구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나와요. 대부분. 1년에 2번. 네. 이게 기본이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차의 길이가 얼마면 얼마. 근데 이런 것도 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되게 싼 거 같죠? 하나도 안 싸요. 그냥 조그마한 우리가 하는 그 붕어빵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올 때 30만 원인가? 20만에서 30만 원 주고. 30만 원. 네. 그런 문제들을 이번에는 그 창동에서 그 정비 사업을 하면서 재배치 사업을 네. 추진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건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아, 양성화가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네. 관점이 있는데 어쨌든 창동역 이번 출구의 노점상들은 뭘 받게 되면 그 실태조사를 받게 돼서 3억 이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로 점용료를 냅니다. 네. 도로 허가증을 주고요. 네. 구청에서 그러면 그 박스 크기에 맞게 세금을 내는 거죠. 도로 점용료라고 해서. 그 네. 임대료랑 비슷한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 국유지 뭐 그 구 네, 소유의 그 맞습니다. 땅을 사용하는 요를 내는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그런 그 마차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근데 개인 사유 재산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그걸 지불할 건 없고 땅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지불하겠다라고 네, 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불법 논란도 없고 보장도 받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세금이라고 해서 뭐 그런 정황이 없는 거니까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최소한의 어떤 배려라고 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네 뭐 그러니까 반대할 문제가 이유가 없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무조건 반대하고 있고 구청이 거기 끌려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지방선거 때문인가요? 다들 그런 거 지방선거 때문인가요? 예. 예. 갑자기 저희 눈빛이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까지 가면 좀 힘든 거 아닌가? 55개 뭐 줄 서 있는 거 아니시죠, 여기 국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그 작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난방이든 냉방이든 여러 가지 있고 물론 당연히 뭐 돈을 내시는 거 있고요. 그렇지만 작은 곳에서 할 수 있는 뭐 음료라든가 이런 걸 막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열악한 네. 상태에서 최적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존을 위해서 하시는데 그 짧은 길을 계속 오래 간다니까 계속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도 해결은 하려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꽤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계속 이 방송하고도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그 도봉구에 계속 뿌려주세요, 이 방송을. 그리고 도봉 구민들이나 이제 구청장한테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초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구청장이 좀 위기인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과격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좀 지금 약간 걸으시는 것 같아요. 그만 삐삐 이런 말 해주시는 것 같은데 눈빛 걱정하지 마. 우리가 별소리도 있어 이러는 거. 진짜 하다가 욕 나올 수도 괜찮아요. 저는 진짜로 이동진 군청장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정치 진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그래요. 네, 진짜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 싶어요. 충고인데 제일 좋은 말이다. 정치 그렇게 하지 그렇죠. 말아라. 이제 아니에요. 정치를 이제- 그만둬라가 아니잖아. 아니 이제 진짜 근데 저는 네.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회원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노점상들이 구청장이 새누리당이면 뭐죠 지금? 자유한국당이면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진짜 무식하게 막 밀어붙이거든요. 네. 그럼 막 싸우면 돼요. 네 거 내 게 어딨어? 네 거 막 다 집어 던지고 싸우면 된다고. 그쪽도 폭력을 하니까. 근데 민주당이면 진짜 짜증나게 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인식이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되게 네.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더 짜증나게 굴거든요. 이 사람들이 법 같은 거 더 잘 따지고 이 사람들 진짜 갈대같이 해요. 이동진 구청장님처럼.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12월 30일에 저희가 마차는 다 맞춰가는데 이게 마차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주민들이랑 대판 붙고 저희 지역 감사님 쓰러지셨거든요. 주민들 때문에.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네네.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이것도 열받는데 구청 직원 한 명도 안 나와 보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어떤 사람 진짜로 막 주민들이 저희 마차 사유재산인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고 막 우리한테 욕하고 저한테 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동진 구청장이 1월 1일 뭐 새해 뭐 해 뜨는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봤는데 12월 30일 날 불법 노점상들이 주민들한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뭐 했는데 뭐 구청장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누가 젊은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노점상이 잘못됐다고 댓글 단 거예요. 어머. 그래요? 저 그거 보고 진짜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댓글 안 다셨어요? 댓글 달려고 했는 무서워가지고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운데 동자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 없는데 잘. 이상하네. 뭐야. 세상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끌어내릴 때 사실 유체이탈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동진 구청장이 하고 있는 게 유체이탈이라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한 거예요? 첫 번째요? 인가? 재선이요? 그럼 한 번 더 남았네? 저 약간 안색이 안 좋아지신 분이 제일 이성철 됩니다. 자꾸 주무시는데 아니야, 주무시는 거 아니고 혹시 아니에요? 이게 조만간 이게 아니, 좀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여기에서 저분도 여기 오래 사셔가지고 저거- 그 구청장이랑 혹시 친한가? 친해. 어머 세상에. 어쩐지 느낌이 안 좋았어. 그래서 아니야. 우리 아도니스님 네. 중심 잡고 지금 진짜 이거 다 섭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 반대 대책에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의 인생을 모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혐오하는 건 진짜 나쁜 거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어쨌든 노점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 저는 단호하게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갖고 있는 의문과 편견이 있다면 만나서 물어봐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된 진짜 팩트인 것처럼 주민들 선동하고 유인물 같은 거 뿌리지 말고 그러니까 막 스티커 같은 건 또 붙여요. 막 이상한 말 써가지고. 근데 그게 명의가 없이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되게 비열하네요. 네. 완전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네. 너무 싫어요. 불법 노점상 뭐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되게 부끄러운 짓 아니에요. 엄마 부대 봐요. 얼마나 용감하게 엄마 부대 이름 걸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진짜 이렇게 지금 하는 행동은 마을의 공동체 정신을 진짜 훼손하는 네네. 행위다. 실제로 노점상 중에 노점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노점하는 사람은 없고 노점상 운동, 빈민 운동 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노점상이 없애게 만드는 거다. 그쵸, 네, 노점상은 제가 이거 되게 집회할 때 자주 하는 말인데 노점상이 된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사업이 망해서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이고 경제 사각지대로 내몰려서 사실은 자신의 삶을 끝낼 수가 없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서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에 이 사람들을 품어 안아준 지자체나 국가는 없었어요. 이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거리로 나온 순간 이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민간에게 돈을 써서 용역, 그러니까 자신들의 군대를 사서 이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시 한번 거리에서 내쫓는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점상들에게 이럴 권리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국가가, 이 지자체가. 전 이거 진짜 바라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긴급 지원 대출인가? 네네. 구청에서 하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하는 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알아보려고 했는데 노점을 휴업 중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서 받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구청장이 증명해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점상들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운 데서 일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네, 저도 노점을 해봤지만 진짜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리에 서 있으면. 그리고 내수 경제가 망가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노점상들이고, 그리고 노점상들이 순기능 중에 하나가 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싼 가격대의 물건들을 고객들한테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다이소 이런 것들 생기면서 이 다 망한 거예요. 이런 것들 생기면서 공산품이 아예 죽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기 가족들과 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데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더 양보를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불법 노점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노점상의 삶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점상은 그 우리나라에서 직업 코드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노점상이란 게 있어요. 네. 이런데 불법 적치물
불법 주차된 차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딱지 붙이듯이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같이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 처벌받는 것처럼 저도 이게 복지국가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네.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용역의 폭력과 국가의 폭력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들에서 자기 삶을 꿋꿋이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을 그냥 그저 불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노점상들과 함께 이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가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뭐든 어느 정당을 다 떠나서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참 그 인식을 가질지는 진짜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라도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듣고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저거 하는데 역시 힘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사무처장님 네네. 어떻게 하다가 아까 노점 하시다가 했는데 하시다가 이게 과연 이 사무처장 하게 된 겁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요, 저 학생운동 했었어요. 학생운동? 네네. 했었고 제 연대 사업을 주로 네. 했었는데 네. 비나리라는 걸 주로 비나리? 했어요. 학생 이거 미안해. 빈활 빈민 학생 연대 활동. 그래서 저 잠 깨세요. 구창모 희나리 빛나. 이거 퀴즈 내면 되겠다. 비나리? 부끄러워요.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노점상들이랑 철거민들이랑 그 대학생들이랑 하는 연대 활동 겨울에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저도 이제 학교 앞에 노점상 이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친하게 지내서 저 막 제적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엄마인 척하고 편지 써주고 막 이런 이모들이 전화해주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비나를 만들어가면서 이들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빈곤의 문제 네네. 를 알게 됐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셔가지고 분홍이 아니셔서 네. 이 농민 문제만 늘 관심이 있다가 사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에 도시 빈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마음 사실 없었는데 네. 선배가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년. 역시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은 빈곤의 문제에 또 본인의 빈곤으로 뛰어들잖아요. 맞아요. 저도 도시 빈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거연대는 뭐 언제 독거연대는 그냥 해산하시는 걸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례가 여러 가지 지면 이제 현 상황이 이게 아직까지 매번 보면은 막 그런 막 오고 뭐 네. 영등포에 뭐 공무원 있는데 컵밥 뭐 있다 없다 네. 막 하고 뭐 한쪽에서는 비위생적이다. 그 다음 날 뉴스 가면 또 이거 명물거리입니다. 컵밥은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이렇게 뭐 이게 같은 뉴스인데 뭐 두 개씩 다 나와. 그래서 이거 방송국이 다중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외국에서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뭐 똑같은 거죠. 노점이죠. 거리에서 이렇게 뭐 한 작은 맞아요. 그 차나 푸드트럭도 조그만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아까 뭐 마차라고 얘기했던 그런 네. 형태의 수레 같은 것들도 해서 하는데 굉장히 영화 로맨틱하고 유럽에서 그렇고 뭐 미국도 되게 아름답게 다루잖아요. 네, 인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배낭, 그러니까 카우산로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정 정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 스페인 이런 데도 그렇고 노점상을 대부분 인정을 해줘요. 그 국가의 방법에 맞게 논의도 네. 하고. 근데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 그 뭐지 안쓸신잡? 알쓸신잡. 신잡 아. 거기에 건축가 나오잖아요. 네. 네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뭐 죽은 도로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로가 일직선으로 쭉 있는 것과 카페에서 카페테리아 앞으로 트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행의 방해 요소들이 있어야 그 거리가 산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거 노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네, 노점이 있고 없고는 죽은 도로와 산 도로를 나누는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역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강남역이 9번 출구는
노점상들을 다 없앴고 그리고 10번 출구는 푸드트럭화가 돼가지고 다 이면도로로 들어가게 했어요. 예, 막 그러니까 대로가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냥 전광판처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로에 있는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은 그냥 거기서 하는 직영으로 박아가지고 홍보 효과 정도 이게 하는 네네. 거고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벤치나 화단 놓으면 그 관리도 안 되고 네. 그건 진짜 보행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근데 노점이 있으면 구경하면서 사람의 걷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상가를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생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예전에 그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그 분들을 네. 그러니까 그 대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에스코트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꼭 가보고 싶은 게 이제 떡볶이랑 포장마차.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몇 꼽은 거예요. 도시의 어떤 뭐 서울이라는 거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거리로 이렇게 문화의 하나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실 낭만도 없어지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유럽에 있는 뭐 예쁜 뭐 카페 이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또 문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서민들이 운영하고 또 서민들이 그걸 주로 이제 즐겨 찾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어떤 또 다른 어떤 계층화하고 네. 국가에서 탄압하고 폭력을 용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또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뭐 갈등 이런 것도 그냥 지금 묵인하고 있고 네. 이 작은 도봉구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도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여기는 네 이사 오지 않겠어요. 서범하셨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곳 저기 잠깐 옆에 지나가다 보면 짧게 해가지고 어떤 그 다라 같은 것이라는 거 어쩌면 노점에서 이렇게 파시는 분을 보거든요. 뭐 아기자기할 수도 있고 저거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돈을 번다고 해도 진짜 벌면 거기 계속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딱히 있을까? 그러니까 국어를 하지 않으면 그 작게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서 뭐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입에 풀칠한다고 할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식이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네. 저는 돈을 사실 많이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입을 하실 때는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정말 최소한만 쓰고 정말 너무 맞아요. 아껴가지고 네. 돈을 모아서 네. 집 한 칸 마련했다. 이거를 노점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로 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집 하나 있고 없고의 그 삶이 너무 다르거든요. 작은 집이라도. 근데 집 하나 있으면 그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다 가난해야 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 저는 별로다. 네, 맞아요. 너무 오래 얘기하는 건 릴렉스 좀 하고요. 우리 그 지난주에 대한 지금쯤에 퀴즈를 좀 해야 되는 거야? 노점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이제 잠 깨서 정신 드셨어요? 아니야. 아까 오늘 좀 거하게 먹어서 그런지 좀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PD님이 놓쳤어요. 지금 야구를 요즘에 스크린 야구에 지금 중독이 되셔서 저희 방송에서 팟빵 막 중독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중독. 그러니까 웬일이니? 이것도 모니터링도 안 하고 해서 지금 거의 일주일 전에 댓글이 올라왔는데 댓글도 안 달고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또 답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아니다. 답은 되게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네. 1월 17일자로 양산 진도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는 부부 사회복지사입니다. 남편 소개로 듣기 시작했네요. 좋겠다. 쭉쭉쭉 역주행 중입니다. 결혼했다는 게 좋은 거죠? 이보세요. 지금. 네. 퀴즈 정답 한번 조심스럽게 던져보겠습니다. 노르웨이. 네, 정답입니다. 딩동딩동. 댓글을 안 달아주셔 저희 PD님께서 그 본분을 망각하시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하셨죠. 원래 이 아래 쭉쭉쭉 보시면 댓글 중에 하나 그 메일이 있을 거예요. 양산 진도리님 거기에다가 연락처랑 그리고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저희가 댓글 달 거예요. 댓글 달아서 거기 메일로 그 어떤 그 정보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노르웨이 정답. 네. 이번 주 퀴즈 내야 되죠? 나갑니다. 이번 주 퀴즈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원래 저희가 퀴즈는 그 지난주 방송을 들어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번 주 방송만으로도 알 수 있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물론 나왔고 이번 주에 뭐 나왔죠. 이런 거. 미안해. 지난주에 이제 신철미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뭐 그 청와대 청원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 서두에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린 내용입니다. 청와대 청원한 이슈 제목 이주명 8글자. 8글자예요? 이거 8글자 하니까 더 어려운 건데. 어머머머. 땡땡땡땡땡땡땡땡. 그거 그 명칭이에요. 명칭. 뭔지 뭐 뺏지 마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따다다다다다다 그 명칭 저희 굉장히 유명한 네네 청원하고 있는 네 내용이 지금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성은 차장님께서 열심히 손가락을 내며 내가 맞추겠다. 굉장히 열의를 제가 불태우고 댓글 계세요. 달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댓글 달면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추첨하는 거예요? 아 정답은 한 명만 처음. 한 명. 하지만 이제까지 2명씩 올리는 정답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댓글은 안 드려요. 정답만. 정답만. 네. 아무튼 많이 그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데 좀 개선됐으면 하거나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죠. 하는 내용이니까 이번 퀴즈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노점 얘기하다 되게 무거운 얘기인데 그리고 사무처장님이 그래도 아주 네. 그 참 경쾌하고 네. 풀어졌어요. 네. 너무 경쾌해서 내가 졸렸어. 아니 그 마지막으로 맞아. 그 여기 이제 뭐 청취자분들이 전국에 10만 대군이거든요. 오! 그래서 이 청취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국에 퍼져 있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드리는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옮기라, 뭐 그런 네, 있잖아요. 노동이래나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네. 그 도봉구청에 어떤 뭐 이의 제기를 해달라든지 서명 운동을 뭔가 하고 있다라든지 네, 맞아요.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여기 10만 대군께서 동참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개선 사업을 다시 시행하라,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터넷 주소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성욱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네. 네, 서명을 받고 있고 서명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매일 6시 요즘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6시 20분부터 시작하고 있는 창동역 2번 출구에서 문화제는 네. 촛불 집회도 아니고 말을 안 하고 영상만 트니까 네 거기에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이동진에게 네. 바란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저희 노점상들 생존권과 어쨌든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빈곤의 문제는 노점상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점상들은 어쨌든 거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또 다른 시민이고 또 다른 국민이다. 그리고 우리 동네를 이뤄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치워버려야 하는 없어져야 하는 그런 불법이라고 낙인 찍기 전에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이 왜 거리를 나왔을까 왜 이렇게 노점상이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노점상들도 때리면 아프고 욕하면 아프고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뭐 대우해달라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거고 저희 노점상들도 뭐 촛불 이런 거 다 들었거든요. 네. 사회 구성원이니까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네. 네, 저도 그런 실천을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씩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동네 가게에서, 동네 가게보다는 이제 거리에서 노점상 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살려고 이제 사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렇게 이제 소비의 패턴을 이렇게 조금씩 더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바꿔가거나 아니면 정말 그렇게 파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라는 사실 인사나 이런 것들도 더 좀 잘 해야겠다. 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니까 좀 빠르게 최소한 원 상태 정도는 돼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조건이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만나고 싶어 하고 대화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좀 믿습니다. 부청장님이 김정권 만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저 동자들 가운데 들어가면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네, 믿고요. 노점에 관한 얘기 무거운 얘기일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꼭 있어야 되는 얘기니까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전국 노점상 총연합 북서부 지부 사무차장. 끝까지 들으셨어. 북서부 지역 아닙니까? 북서부 지부라고 하셨어요. 북서부 그래? 지역. 북서부 지역 사무차장 김성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